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 건강 만들기 이지연입니다. 요즘 왠지 몸이 찌뿌두둥하고 의욕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진 않으세요? 이런 것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계절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땐 우선 자명종의 힘을 빌어서라도 한 사나흘은 일정한 수면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생체 리듬이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제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비타민은 신진대사를 다시 활기 있게 해줄 겁니다. 자,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이 계절 거뜬하게 나시고요. 오늘 건강 만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아프긴 아프죠. 근데 치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특별히 이상이 있을 때 가는 편이에요. 정기검진 받을 1년에 한 번쯤 가요. 치아 미인이 진짜 미인. 외관적인 아름다움에서 말하는 기능까지 치아가 담당하는 역할도 가지가지인데, 그러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치아는 홀대받고 있다. 간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홀해지기 쉬운 구강관리. 젊은 시절 잘못된 구강관리는 노년의 고생을 자초하는 일이라는데, 평생 자연 치아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여기에 있다. 평소에 이제 식후에 이를 꼭 닦고요. 하루에 3번 이상 닦기 때문에 건강한 치아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한 치아를 가꾸십시오. 하루에 3번 양치질을 하는데요. 3번 양치질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그 점심 식사 후에 꼭 양치질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글도 가끔 하고요. 또 2달에 한 번 정도는 스케일링도 받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치과에 자주 가요. 제 이가 깨끗하고 예쁘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쁜가요? 예, 오복의 하나라는 치아. 옛날부터 먹는 것만큼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치아를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치아 건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대림성모병원 치과과장 김현철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현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치아를 건강히 가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해오셨습니다. 김명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얼마 전에 보니까요. 구강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던데요.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생활 습관이 점점 자연식에서 가미식품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구강 내 질환이 발생되는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영하 씨는 어떠세요? 이렇게 그냥 뵙기에는 건강하실 것 같은데 그 구강 질환으로 치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 뭐 이제 방년 나이가 40이 좀 넘다 보니까 예. 이제 찬물을 마시면 좀 시리고 양치질할 때 시큰시큰해서 가본 적이 있죠. 네, 박사님 요즘 주로 어떤 환자들이 치과를 많이 찾아오시나요? 예, 치아 우식증 환자나 잇몸에 질환을 가지고 있는 치주질환 환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가 시린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입안에 암이 생기는 구강 종양을 가진 환자, 그리고 또 턱 주위가 아픈 턱관절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용 목적으로 이가 까만 경우, 이가 누런 이의 경우 하얗게 하기 위해서 오는 분도 있고, 잇몸이 까만 경우 핑크빛 잇몸으로 바꾸기 위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하는 환자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구강 질환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치아를 잘 닦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생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다른 원인은 없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술질이 잘못된 경우에 입안에 생겨진 세균막이나 또는 플라그, 또 치석 같은 것이 사실은 구강질환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입술질을 조금만 신경 써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구강질환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고, 또 평생 동안 아주 건강한 치아를 환자분들이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치아는 이렇게 겉에서 보기에 쉽기 때문에 또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김영하 씨는 어떠세요? 그 특별히 치아를 위해서 신경 쓰시는 거 있어요? 글쎄 뭐 하루 3번 이를 닦으면 좋다고 하는데 네. 저희 같은 직업은 이렇게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고 네. 밤도 잘 새고 그렇죠. 또 식사도 제 시간에 못하는 날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저녁에 몇 시에 자든지 잘 때 하고 2번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박사님 어떤 경우에 보니까요.
하루에 2번 정도만 이를 닦아도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하루에 3번씩 이빨을 정성스럽게 닦아도 그 건강에 안 좋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개개인의 체질이나 또 섭취하는 음식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하루에 닦는 이솔질의 횟수가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몇 번을 닦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이를 청결하게 닦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하루에 3번만 이를 닦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요즘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결과로 더 치아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치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냥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유명한 거 있지, 그런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거. 그냥 엄마가 사다 주는 거 쓰고요. 그냥 아무거나 써요. 그냥 선전 보고 아무거나. 대충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으며 어린아이들에게는 불소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칫솔의 선택에 있어서는 칫솔은 치아 2개 내지 3개를 덮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와 또 칫솔 길이가 모의 길이가 일정하고 끝이 둥근 모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칫솔이 잘 건조될 수 있도록 청결하고 잘 마르는 장소에다가 보관을 하셔서 세균이 끼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글쎄요, 뭐 구강 청결제라든지 치약 좋은 거 많잖아요. 쓴다든지 자주 닦아주다든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때 쉬고 칼슘을 충분히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되겠죠. 네, 칼슘을 많이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딱딱한 음식을 좀 피하고 청결에 힘써야 될 것 같네요. 약을 먹었어요. 임신 중 산모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혈관벽이 잇몸에 있는 혈관벽이 얇아지고 또 입안 상태가 약 산성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임신 초기에 산모들이 입덧을 많이 하고 또 잘 피로건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잇몸병이나 충치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시면은 출산 후에 엄청난 잇몸병으로다가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십니다.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하니까. 뭐 구역 받을 필요도 없는 거 같고 그거 하면 구역질이 나는 거. 근데요 좀 아프더라고요. 한번 해보니까 피도 나고요. 뭐 좀 많이 받으면 약해진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받아도 안 좋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 입안에서 섭취된 음식물의 찌꺼기, 즉 이것이 세균막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치아에 붙어 있으면은 침에 있는 칼슘이나 인이 이 음식물 찌꺼기에 붙어서 단단한 석회질 덩어리인 치석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석이 잇몸병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스케일링은 이 치석을 잇몸병의 원인이 되는 이 치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치아에 붙어 있던 두터운 치석이 떨어져 나가서 어떤 경우에는 찬물이나 찬 바람에 이가 시린 경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병적인 증상이 아니고 오랜 동안 두텁게 치석이 붙어 있던 자리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외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케일링은 치석 제거야말로 잇몸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은 꼭 스케일링을 정기 검진과 아울러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저도 사실 그 칫솔질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칫솔과 치약의 선택도 참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김영화 씨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 칫솔과 치약이 중요하다는 걸 오늘 알았고요. 네. 이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또 이 치료 방법이라는 걸 오늘 알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네. 아프긴 하지만 네. 정기적으로 참 받아야겠어요. 스케일링 어려워요. 예, 시커먼 막 시렵고. 근데 박사님 어떻게 스케일링이 그 치주염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던데 치주염이 어떤 병인가요? 예, 치주염은 저희들이 보통 풍치라고 불리는 잇몸 질환을 말하는데 구강에 생기는 3대 대표 질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치주염은 우리나라 성인의 약 70% 이상이 이완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 치주염이 진행되게 되면 잇몸에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치아를 싸고 있는 주위의 뼈가 녹게 돼서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를 뽑게 되죠. 그래서 이를 뽑게 되면 구강 내 기능이 약화돼서 위장장애 등이 초래돼서 결국 전신 상태도 악화되는 그런 나쁜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하면은 좀 그런 걸 예방. 그렇죠. 스케일링을 저희가 보통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날짜가 1년에 한 번, 2번. 그렇죠. 1년에 한 번 정도를 권하고 있는데 네. 이제 개인 치과를 가서 보시면 주치의 선생님들이 환자에 따라서 어떤 분은 6개월에 한 번,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주염이 뭐 성인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김영하 씨는 그 질환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냉수를 마시면 이가 시리고 네. 이 양치질 할 때요. 예. 이 잇몸 몇 개가 뭐 아주 그냥 어떤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네. 막 시큰시큰하고 그런 게 조금 있어요. 박사님 어떻게 그 증상이 맞는 증상인가요? 어떤 증상일 때 내가 치주염이구나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치주염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사실 치료가 좀 늦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증상을 알기 전에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고요. 예. 이제 증상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이가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가 흔들리는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주 작은 자극에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잇몸이 부으면서 고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게 되고 입안에 심한 구취가 생기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그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치료 방법에는 초기에 생기는 잇몸 질환 경우에는 저희가 올바른 입솔질 습관을 먼저 가르쳐 드려서 네. 바로 구강 청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또 스케일링을 시행합니다. 그다음에 잇몸에 생긴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치은 소파술이라는 술식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더 진행된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 술식에 함께 잇몸 수술을 병행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잇몸 치료 방법이 개발돼서 이런 수술의 필요성이 아주 적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건요. 그 치주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 이를 잃게 되는지요? 예,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의 증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잇몸에서 고름이 나온다든지 네. 또는 이가 흔들린다든지 하는 그런 임상적인 증상과 함께 엑스선 사진을 통해서 봤을 때 치아를 싸고 있는 뼈 조직이 녹아가지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에 그 치아가 충분치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인위적으로 발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연적으로 치아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결과가 야기됐을 때 그대로 방치하면 턱 전체에 아주 나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치아를 수복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치아 수복이라고 하신 거는 어떻게 틀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물론 치아에 대한 보철이나 부분 틀니 그리고 완전 틀니로 치아를 수복하는 일반적인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임플란트라는 인공 치아를 이용해서 자기 치아처럼 치아를 쓰게 만드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네, 저도 어떤 처음 치료법이에요? 예, 임플란트라는 것은 저희가 빠진 턱뼈에다가 생체 적합성이 아주 우수한 티타늄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진 치근 모양의 인공 장기를 심고 나서 그 위에 보철 장치를 만들어서 치아의 기능을 가지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말합니다. 예, 임플란트 뭐 말씀은 해주셨는데 사실 그 어떤 치료법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플란트 치료법을 받고 있는 환자 한 분을 따라가 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사고나 비용으로 인해 하나밖에 없는 치아를 잃게 될 경우 지금까지는 가철성 의치, 즉 틀니를 해넣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이었다. 그러나 자주 뺐다 끼웠다는 불편함과 씹을 때마다 잇몸을 누르는 통증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꽤 많았다는데
이러한 틀니의 단점을 거의 극복한 치료법이 제3의 치아로 떠오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인공치아 임플란트다. 2차 수술을 위에를 이제 또 해야 되는데 아래 수술한 거랑 별개로 환자분이 명확하게 알고 수술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봐서는 이쪽에서 뼈를 이식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수술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원래 예정대로 2개를 심고요. 이쪽에는 1개 심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어요. 씹지를 못하니까요. 밤에요, 저녁 때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프길래 좀 사리돈 같은 거 먹으면 되겠니 했는데 한 11시쯤에는 도저히 아파서 그냥 펄펄 뛰겠더라고요. 하도 아파서. 그래갖고 약 저어다 먹었죠. 약국에서 진통제 세게. 그리고 아침에 바로 왔죠. 병원으로. 진찰 결과 이쪽에 고름이 심하고 뼈가 많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이 치아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치아 2개를 발거를 일단 하기로 하고요. 이 뽑는 당일날 이 자리에다 인공치아를 이식하기로 결정을 하고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인공치아 이식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상악 부위에 지금 이가 4곳이 빠져 있는데 이 위턱에 있는 4개 치아의 수복 방법으로도 부분 틀니가 아닌 인공치아를 이식하는 방법을 설명해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우측에는 아래 치아를 2개 발구하고 1개 인공치아를 했기 때문에 위에도 1개 인공치아를 이식하고요. 반대쪽에는 아래 대합치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인공치아를 2개 이식해서 전부 3개 인공치아를 이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플란트 이식 수술은 보통 2단계로 시행된다. 치아의 뿌리를 만들고 그 위에 인공치아를 심게 되는 것이 그것인데 우선 잇몸을 절개하고 턱뼈에 치아의 뿌리를 심을 자리를 만든다. 그리고 그 홈에 임플란트의 뿌리 부분과 동일한 나사 모양을 형성한 뒤 인공치아를 꼽을 뿌리를 심고 봉합을 하면 1차 수술 완성. 그리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 뿌리 부분이 잇몸에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치아 부분을 그 위에 꼽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임플란트 하기 전에는 음식물을 먹으려 하면은 이가 훌뚝훌뚝 빠져가지고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먹으면 이렇게 끼인 게 있어서 더 이상 먹지를 못해갖고 다시 그냥 세면대에 가서 이거 씩 쳐서 다시 끼워서 먹어도 몇 숟갈 못 먹으면 또 오르고 그랬거든요. 잇몸이 다 주저앉아서 어쩔 도리가 없다고 그래서 임플란트 끼고 나서부터는 음식물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다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요. 그러니까는 다시 인생을 산 것 같다니까요. 예, 박사님 그러니까 잇몸에 치아의 지지대를 세워주는 셈이군요. 예, 그렇죠. 예, 임플란트 치료법 어떻게 김영하 씨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난 임플란트가 뭔지 좌우지간 처음 듣는 소리인데 예. 저게 치료 기간이 길고 아프고 그렇진 않겠어요? 예, 아무래도 임플란트 술식 자체가 수술이니까 예. 전혀 아프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에 본다 그러면 이를 뽑는 것보다는 아프지 않다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뼈가 아주 나빠서 다른 곳에서 뼈를 찧어서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픔이 좀 동반이 되지만 후에 씹는 기능을 생각한다 그러면 역시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쪽이 저 자신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치료하는 기간은 위턱 경우에는 6달 정도, 아래턱은 한 넉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반 틀니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어느 정도면 자기 치아처럼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틀니하고요. 예. 그 임플란트? 예. 임플란트하고는 같이 이렇게 일을 해놓는 거 아니에요? 예. 같은 그 치료인데 예. 그게 기능을 할 때는 좋고 나쁘고 그것도 장단점이. 그렇죠. 예. 이제 틀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잇몸 위에다가 틀을 만들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잇몸이나 주위에 있는 건강한 치아가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되겠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뼛속에다가 직접 인공장기를 넣어서 그 인공장기가 자기 치아같이 다른 치아에 도움 없이 기능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임플란트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틀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하는 시간이 앞에 말씀드린 임플란트보다 짧게 약 1달 정도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치아처럼 틀니를 사용해서 음식을 씹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듣다 보니까 예. 이 건축하는 거하고 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요. 골격을 이쪽에 세우는 뭐 거니까. 골격을 세우고 예. 뭐 예. 이 양회를 바르고 이러는 예, 예. 게 좀 예. 비슷하죠? 예, 아무래도 그런 내용하고 많이 근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헐어지면 다시 또 그렇죠. 헐고 예. 갖다 또 벽을 쌓아야 되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치과의학이 점점 발전이 되면서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새로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틀니랑 비교를 했을 때 틀니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처럼 수술을 안 하니까 아프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씹는 기능을 비교하게 되면 임플란트보다는 아주 떨어지는 그런 네. 기능을 가지게 되겠고요. 틀니가요? 예, 틀니가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위에 있는 뼈가 흡수되는 게 아주 적습니다. 자연 치아랑 거의 비슷하게 흡수가 되는데 틀니를 쓰는 경우에는 그 밑에 뼈가 매년 아주 많은 양이 흡수가 됩니다. 결국은 틀니를 만든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다시 그 밑에를 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예. 그런 장기적인 경과를 보면 역시 처음에 조금 고통이 따르더라도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환자나 의사에게 더 행복한 치료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 또 그렇게 궁금한 게 생각합니다. 있거든요. 예. 이 틀니는 가끔 이렇게 꺼내가지고 닦던데 예. 임플란트는 빼가지고 닦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죠. 그것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임플란트도 빼서 닦습니다. 근데 환자는 빼서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 의사들이 빼서 바깥에서 닦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정기 검진을 오시면은 저희가 입안에 있는 보철물을 제거를 해서 환자가 닦을 수 없는 그 부위를 의사가 닦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틀니는 안 그렇잖아요. 예, 틀니는 본인이 집에서 닦죠. 아침에 그냥 화장실 갔다 깜짝 놀래가지고 컵에다 담궈 놓고 그렇죠. 이럴 수가 있죠. 예, 뭐 외국 여행 가서 틀니를 입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그런 예. 얘기도 많이 듣는데 임플란트 경우에는 아무래도 틀니의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기술이기 때문에 아주 환자들에게 좋은 반응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을 조금 뭐 쭉 해주시는 가운데 나왔지만 네. 임플란트건 틀리건 나중에 사후에 또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관리가 그 외에도 필요합니까? 그렇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연치아든 임플란트든 틀니든 본인이 깨끗하게 닦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닦으려고 해도 닦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위는 환자가 직접 닦을 수 없기 때문에 의사에게 가서 닦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기검진을 통해서 구강 상태를 청결히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뭐 임플란트건 틀리건 참 중요하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하고 좋은 건 자기 치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김영하 씨가 특별한 분들을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네, 아주 특별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요? 오복이 가득한 가족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오복이 가족? 그 집을 다녀왔더니 저도 치아가 아주 저절로 그냥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 98년도 건치 가족을 만나고 왔죠. 예, 98년 건치 가족 김영하 씨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방울토마토가 조롱조롱 달려있는 집 앞마당. 이 마당이 누구네 마당이냐고요? 저희 집 마당은 아니고요. 이 마당은요, 건치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는 집 앞마당입니다. 과연요, 이 치아를 어떻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오늘 안에 들어가서 샅샅이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실래요? 저희 가족은 원래 가족 내력이라고도 하지만은 예. 아침 저녁 식사 후에는 꼭 치아를 닦고 네. 저녁에는 음식 후에는 예. 음식물 찌꺼기를 입에 낄까봐 예. 절대 먹지를 않습니다. 가족의 내력이라고 하지만요. 예. 이 또 관리를 잘못하면 썩는 수도 있거든요. 항시 청결하게 하죠. 청결하게. 네.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닦아주고. 예. 네. 근데 그 어려서부터 이 아들 딸들이 잘 따르던가요? 네, 아기들 때 이제 항시 이가 흔들리면은 엄마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 뽑아줬어요. 좀만 흔들리면 자기들이 스스로 흔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자, 그러면요. 아이 우리 이렇게 뭐 지금 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쓰지 말고 앉아요. 예,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저 귀한 손님 오셨는데 과일이라도. 아이 과일이요? 아이고. 예. 네. 내가 알았지. 아니 근데 과일 먹자고 지금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 조금 드셔야지 귀한 손님 오셨는데. 근데 물 먹자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니요. 계속 우리 저 가족들은 예. 이 과일 먹은 다음에 네. 항상 이 물로다가 입가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물을 먼저 먹어야 됩니까? 과일을 먼저? 아, 과일을 조금 과일을 드셔야지. 이제 손님이 좀 오셨는데. 그럼 과일을 일단 좀 잡수시죠. 예, 예. 예, 뭐 체린 건 없지만 많이 잡수세요. 아이 먼저 드세요. 아이 형님 먼저 드세요. 자, 네, 저 뭐 그냥 손으로 막 먹어도 되는데. 자, 그러면 먹겠습니다. 다 같이 드세요. 예. 예. 이제 입가심을 이제 해야죠. 아니, 음식 먹고 나서 이 맹물로 가글가글을 다 이렇게 청소를 해서 이새에 낀 거를 다 빼야 된다. 네. 그거군요. 예. 그래서 이 치아가 말이에요. 이 치아가 좋은 것 때문에 정말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어디 뭐 친구들 간에 놀러 가서도 예. 갈비 같은 거 뜯기 좋고. 예, 우리 어머니께서 바로바로 빼주셔서 이렇게 좋은 이가 났죠? 약간 흔들리면은 이제 본인 보고 자꾸 흔들으라 그래가지고 2, 3일 안에 빼줘야죠. 자랑스럽죠. 예. 이렇게 이빨이 굵게 나가지고 전 돈도 안 버리잖아요. 걔네들은 돈도 버리고 실제로 이제 돈을 안 버려서 좋고 경제적으로 좋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인상이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좋고. 네, 그런데 이 건치 가족으로 그 판정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회가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출전을 하시게 됐어요? 제가 5월 달쯤인가 우연히 신문을 읽다가 거기서 건치가족 대회가 있다는 걸 보고 문의를 해본 뒤 가족들의 만장일치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 현주야, 상우야. 왜? 출전하자. 그래, 결심했어. 김치. 우리가 몇 등 했지? 3등? 그럼 왜 3등 했을까? 3대가 못 나가서. 그럼 어떡하지? 걱정 마. 내가 장가서 1등 할 거야. 예, 아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건치 가족분들에게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 게 있어요. 식사 후에는요, 뭐니 해도 이 껌을 씹어야 이 사이에 있는 음식물을 다 제거를 한다는 거. 그거 모르셨죠? 아유, 잘 모르시네요. 오히려 이 껌이라는 건요, 식사 후에 음식물 찌꺼기를 잇몸에 부착시키는 게 더 오히려 나빠요. 아니 그럼 식사 후에 껌을 씹으면 잇몸에 음식물이 부착이 돼서 더 나쁘다고요? 언제나 식사 후에는 3분 이내로 양치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식사건 3분이 지나면 안 돼요? 네, 3분 이내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럼 나 빨리 닦으러 가야 되겠어요. 칫솔질은 45도 각도로 둥글게 마사지하듯 닦는다. 마지막 마무리는 소금물로 헹군다. 또 먹었어.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건강한 치아를 가꾸는 법, 치아 건강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번 3분 양치질. 그리고 정기적인 치아 검진. 건강한 치아가 건강한 생활을 만듭니다. 우리는 건치가족 파이팅! 예, 참 아름다운 그 치아를 가진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그 껌이 오히려 치아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네, 이 껌을 씹으면은 음식물을 이와 이 사이로 예, 집어넣기 때문에 더 좋지 않다고 그래요. 박사님 사실입니까? 예, 식후에 껌을 씹는 거는 잠시 일시적으로 입냄새를 없애는 효과는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솔질처럼 치아면을 깨끗이 닦는다든지 그런 기능을 기대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옛 어른들은 소금을 가지고 칫솔질을 하셨는데 또 이 가족은 보니까 가글을 했어요. 네, 그 소금을 가지고 이를 닦으시는 분이 많은데 그건 뭐 전혀 효과가 없고 또 그 프라그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도 맞나요? 예, 소금 경우에는 입자가 굵기 때문에
소금으로 이를 닦게 되면은 치면이 마모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금으로 이를 닦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이분들처럼 가글 효과를 기대하면서 양치 효과를 하는 거는 아주 큰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직접 치면을 소금으로 닦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김영하 씨, 뭐 또 다른 정보 어떻게 전하실 거 없나요? 그 가족들이요. 예. 과일하고 이 채소를 많이 드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 그 과일하고 채소가 이 치아 건강에 뭐 효과가 있는 건지요? 예, 과일하고 채소에는 역시 섬유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씹으실 때 치면을 닦는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잇몸에 마사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거의 이솔질과 동일한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건강한 치아를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김영하 씨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글쎄 뭐 이 사람 몸에 뭐 다 중요하죠. 이 귀도 들어야 되고 그럼요. 코도 냄새를 맡아야 되고 눈을 봐야 되고 그런데 오늘 처음 알은 것은 그 중에서도 이 치아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살지를 못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치아를 오늘 저녁서부터 이렇게 돌려서 닦는 거 맞죠? 예, 이쪽으로 저쪽으로 잘 닦아서 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그 건강한 치아를 가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솔질 방법을 올바르게 본인이 습득하여 구강을 청결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6개월 간격으로 본인이 가고 있는 치과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서 구강 질환을 예방하고 그리고 조기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치아를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현철 박사님 그리고 김영하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신체 부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치아의 건강 잃기 전에 가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 칫솔질, 올바른 칫솔질을 알려주시는 것도 부모님이 하셔야 될 좋은 교육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